제가 이렇게 몇 가닥의 구리선 서로 차이가 큰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리선을 갖다 가닥으로 여러 가닥으로 해놓으면 전기가 이렇게 파동 현상을 안에서 유선 안에서도 무선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두 가닥에 세 가닥, 다섯, 열 가닥, 뭐 500가닥, 수천 가닥도 상관없습니다. 파동을 일으킨다는 이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전기의 변형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기존의 전기의 이런 형태로는 오래 얼마 못 가게 돼요. 선을 통하지 않고는 오래 얼마 못 가요, 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파동의 형태, 전파 형태로 막 바꿔놓으면 굉장히 멀리까지 현상. 이것이 이제 에이사 레이더의 기술 분야입니다. 군사 기술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인데, 민간 분야에 적용이 되면 이것이 모터 기술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가닥이 틀린 굵기가 틀린 모터선을 모터의 구리 코일을 그걸로 바꿔놓으면 거기 안에서도 똑같이 파형이 일어나서 동일한 전기로도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극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놓으면 회전과 반회전 운동 이런, 요새는 이제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회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수백 가닥, 수천 가닥을 묶어가지고 전파를 갖다 이렇게 제 방식의 그 레이더 소재 방식,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수많은 안테나, 하나의 안테나보다 수많은 패대침 구조를 미니로, 레이더 소재는 작죠. 그러나 뭐 거대하게 대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크게 엄청 크기에 따라서 뭐 대중소 뭐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만들어도 그걸로 이제 일종의 전파를 안테나를 통해 중폭시켜서 내보내면 우주 이렇게 대공 방어망이다, 지상포다 그러면 거기 서로 전파가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스파크 현상이 인공 번개 현상이 아마 일어나자 실험실에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 전파가 간섭을 하면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스파크, 서로 막 치면서 하늘에서 이 전파끼리 부딪혀 가지고 거기 지나는 뭐 어떻게 드론이다, 비행기다 그러면 열로 다 태워집니다. 열이나 전기로 이렇게 EMP 폭탄보다도 더 강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전파의 파동을 묶어서 수많은 전파를 통해서 한다. 또 다른 그 전파포, 이게 전기포겠죠. 전기포, 전파포를 수없이 배치해서 동일하게 중첩해 놓으면, 파동을 중첩하면, 전파의 파동을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서로가 강력하고 그 에너지가 강할수록 강한 그 충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 막 엄청난 인공 번개 현상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방에 지나는 모든 비행체를 갖다가 일정 범위 내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날려버리는 거죠. 열로서 날려버리는 전파를 갖다 흡수할지언정,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파를 그 무슨 전투기가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걸 흡수를 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세니까. 그럼 이것을 지상포를 통해서 먼 거리로 전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뭐 상관없습니다. 먼 거리 전송 500km, 1000km 넘어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화성과 이제 그 나사 간에 전파를 통신하고 있잖아요. 전파를 통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그 부분이다.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이제 화성 같은 데도 보낼 수 있어요. 통신까지 가능하니까 전파를 묶어서 가닥 제 방식으로 여러 가닥을 묶어서 보면 서로 파형을 이루면서 전파끼리 파형을 이루면서 강력한 또 하나의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화성까지 도달해 가서 거기서 여기서도 곧바로 직접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비행체 그렇죠, 한 뭐 이렇게 제 방식의 여러 방향의 연소실을 둔, 앞뒤 좌우 뒤 아래 뭐 또는 비스듬히 연소실을 둔 이런 그 드론 형태들, 드론과 어떤 비행 접시라니까 꽉 외계인 거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사기라고 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좀 이상해야지. 그것도 손쉬운,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구조인데 엄청난 뭐 외계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간단한 구조인데도 그러네. 사기입니다, 그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드론과 비행 접시 원반형 비행 접시 그렇게 만들잖아요. 원반형으로 왜 만들냐면은, 그렇죠. 요새 전투기처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에 막 갈 수 있어요.
이건 원반형을 사방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반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원통형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반형이 비행 접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원반격의 중간에, 화성 중간에 중계기로서, 전파 중계기로서 수신 구조를 가진 무선 송수신이 간다 그랬잖아요. 통신도 가능하지만 전력 송수신 또는 전파 송수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통신에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중계를 해주니까, 중간에 너가 기지국이 있어서 중계를 해주니까 한국과 미국과도 이렇게 유성 통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떨어져서 걔가 이제 비행 접시가 중폭기 역할, 중계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다시 전파, 이렇게 드론형이 됐든 뭐가 사각형이 됐든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각형으로도 잘 갑니다. 사각형으로도 앞뒤전도로 다 갈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맞바람, 그렇죠. 이렇게 공기 마찰 때문에 유선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약간 그렇게까지 엄청난 고속으로 움직이지 않는 드론은 그냥 사각형 만들어. 약간 비슷하게 바람만 좀 바람 때문에 저항을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유선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자동차처럼. 이게 앞에는 얇게 그렇게 공기 마찰을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사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그렇죠. 가장 적합한 구조가 그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화성 중간에 이렇게 이게 중계, 전파를 중계하듯이 중계기, 중폭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수없이 숫자를 수십만 개면 어떻습니까? 이게 배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전파를 통해 화성 같은 데다 그러면 거기 기지를 촬영도 하고요. 영상 촬영 같은 거. 전파를 보내갖고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광학 렌즈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전파를 이렇게 박쥐가 초음파 보내갖고 물체를 분별하듯이 이렇게 분석 기술을 통해, 영상 분석 기술, 이렇게 음파 아니라 전파 분석 기술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는 거죠. 건물 안에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형상화 시켜 가지고 거기 이제 지구로 거기서 비행 접시나 드론이 찍은 그 모함에서 이제 새끼 드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것이 또 받아 가지고 또 같이 전파 공격에 수십만 대가 나와갖고 이렇게 거기 매트릭스에 나오는 좀 문어로봇 가치는 생기지 않았겠지만 새끼 드론들이 나와서 전파 공격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중폭기 역할을 한다는. 휴대폰도 전 세계 그래서 수십억 가입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하겠습니까? 전파 전송. 그러니까 각각의 누가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론에도 그렇게 신호를 전송하거나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전파 형태로 전송해갖고 다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수십억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5억, 20억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어쩜 30억도 넘을지도 모르죠.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신호 일일이 전송해 주겠습니까? 우리 드론에도 일일이 그렇게 암호화된 통신으로 제가 주파수 5가닥이다 그러면 하나는 암호화된 통신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파수 이렇게 47만 6,646번의 드론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암호를 그 주파수에 넣어주면 딱 걔가 수신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걔한테 그 이동통신 번호처럼 번호를 부여하고 암호를 부여를 한다. 그래서 걔한테만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동통신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부여해서 각각 수십억 대 이렇게 하고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뻔히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없는 기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원형 코일 형태로 한번 해보라고, 원형 코일 형태로 이렇게 각각 굵기가 털린 가닥을 갖다 묶어놓으면 엄청난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걸 이제 전파포로 이제 전기포로 사용할 수 있고 파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좀 안테나 중폭 구조의 제 방식에 이렇게 한 개 안테나보다는 수많은 안테나 이 구조의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서 중폭에서 내보내면 하늘에 이제 그 모양이 계속 복사가 되겠죠. 전파의 파형이.
그러면 그 다른 그 전파포도 같이 똑같이 하늘에 똑같이 그 중첩해 갖고 하면 거기서 서로 부딪 전파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나 하늘에 막 이런 게 서로 전파끼리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번개 충돌하는 현상 거기서 신기하게 하늘의 대공 방어망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기 스파크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서로 불규칙하게 이제 규칙적으로 내보냈는데 파형을 서로 이렇게 중첩해 놓으면 불규칙하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거기서 그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인공번개 현상을 옛날에 구름 안에서 이렇게 전리층이라고 원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그 물이 담긴 구름이 있고 습도가 충분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양전하 음전하고 모여갖고 전기를 생성하고 거기 그 구름이 이제 그 전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감당할 수 있는 그리드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전기가 넘치는 인공번개 그 번개 현상은 바로 누전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번개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면 그 튼튼히 견딜 수 있는 금속재 순간적으로 그 전류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주는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팍 사방으로 흩어지는 인공번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피레침들을 주변에 이렇게 둬두면 그래서 피레침을 통해서 인공 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한 개의 피레침보다는 수많은 피레침이죠. 그럼 그쪽으로 좀 끌어당겨지겠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개의 피레침 번개 같은 거 흡수할 때 뭐 수많은 피레침을 뭐 100개, 1000개, 막 수만 개 이게 무슨 피레침 넣어놓고 밑에 서브로 또 수백 개씩,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막 놔주는 거. 그 밑에도 이렇게 쭉. 그럼 전기가 번개가 흡수되면서 순간적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전기의 크기를 잘게 쪼개는 거죠. 수많은 안테나를 통해. 이 기술이 무선 전송 기술이다라는 거죠. 전기 무선 전송 기술이라는 것을 열차에도 사용될 수 있고 뭐 하늘에 있는 드론에게 그렇죠. 거기다 수신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북에 전송을 해줄 수 있고 하늘에서 거꾸로 이쪽으로 전송해 줄 수도 있고 현재 위성통신에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이나 그럼 이쪽에서 하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로 하는 이 전파를 통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제 방식의 맥가닥을 묶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내주면 전송 손실이 별로 없어요. 성전 손실이 별로 없어요. 이 기술이 이제 유선 안에 도입된 것이 구리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이렇게 구리선을 배치해놓고 거기서 이제 파형이 일어난다, 파동이 일어난다. 이거하고 거기는 이제 하늘에서 무선 주파수는 무선이고 이 유선 안에서 이런 파동을 일으키는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선 특허가 되는 겁니다. 유선의 굵기가 서로 간격이 얇고 굵은 이런 차이, 전기 구동할 때 전기 자동차다 아니면 전기 모터다 세탁기다 각종 모든 산업용 기기를 돌릴 때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하면 이것이 일종의 중간 저장소가 된다. 이것이 여의치가 않을 때 중간에 전기를 증폭시켜주는 전기를 잠깐 저장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증폭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이제 제3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선 특허를 붉은 선과 가정용은 몇 가닥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용 한 가닥으로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송전 회사, 전기를 보내는 회사 측에서는 그렇죠. 파동 형태로 보내면 훨씬 더 송전 손실이 없으면 그 방식을 택하죠. 다만 너무 발열이 일어나면 힘드니까 군사용에 사실은 더 적합해요. 산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 가닥수를 아마 제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별로 틀립니다. 전기 회사별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분히 피복을 두껍게 좀 입혀줘야 될 것이다. 파동 형태로 전송이 되니까 송전 손실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사용하는 거 한 2가닥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정에 사용하기 너무 좀 강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기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용에 보다 적합하고 산업용, 각종 비행기나 보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거, 산업용, 비행체 아니면 선박, 우주, 항공, 별대 다 열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방식은 이렇게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파동의 형태는 수없이 다양할 수 있다.
것을 원형 코일로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안에서 회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을 갖다 기계적인 장치로 돌려주면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파동이 송출되는 구조가 된다. 전력선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뭐 이것을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이런 파동의 형태를 정했잖아요. 그 안테나를 통해 중북해 나가면 수많은 파형이 나온다. 그럼 이것을 꼭 원형으로 해야 되냐? 아닙니다.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별 모양으로 해도 되고 직사각형으로 해도 모양은 다양하게 다 만들고 그리코를 감아놓기만 하면 된다. 그럼 그에 따라서 또 틀린 파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 분야나 군사 분야에 응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자기들이 필요한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응용을 하시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특화가 되겠습니다. 모터는 보통 이렇게 이런 구리선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얇은 구리선을 감아놨기 때문에 단락이 일어나고 잘 과부하가 타는 거거든요. 두꺼운 구리선으로 대체해라. 그리고 파형 형태로 그것을 조금 너무 안정적인 걸 원한다면 두꺼운 구리선과 살짝 그보다 얇은 구리선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파형이 일어나고요. 강력한 구동은 좀 너무 이렇게 차이가 굵기가 이제 굵기가 서로 틀린 전기선 구리선을 배치하면 파형이 좀 변동이 심하겠죠. 그럼 변동이 심한 파형이 나오기는. 그래서 자기 회사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이 기술을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이 기술을 적용하시면 모터 기술뿐만 아니라 모터 밖에서의 군사적인 또는 산업용의 모든 기술에 것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재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학습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도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모든 지식을 다 신이게요. 그리고 모든 제가 모르는 지식들이 너무 많고 모르는 기술들이 너무 많고 모르는 기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학습을 해나가면서 지식이 키워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만큼 얘기를 하는